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넷깔이라는 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자는 개미허리라고 하는 부수와 같은 부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넷갈이라는 의미의 천, 고을이라는 의미의 주, 돌다라는 의미의 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수를 쓰고 있는 한자고요. 자기 자신의 부수를 쓰는 내천자를 첫 번째 한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천자는 수직으로 내려긋는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천자가 되겠는데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죠. 해서 천, 넷가라는 의미의 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3획에 해당되는 거고, 이 천은 도나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가 통상 리버이라고 하는 강은 도로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반해서 이 천은 도나 광역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넷갈이라는 의미의 천자가 되겠습니다. 하천, 그러면 물이 흐르는 길을 얘기하는데 강보다 작은 걸 얘기합니다. 개천이라고 하면 하천보다 작은 물길을 얘기하죠. 우리가 통상 여기에 실자를 붙여서 실개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처럼 가늘고 구불구불하게 물길이 난 것을 실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동네 그 앞들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작은 천을 얘기합니다.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넷갈이라는 의미로 이 산천은 강토, 그 나라의 땅, 국토를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철렵이라고 하는 것은 냇가에서 사냥을 하다 라는 말로 어로 하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해서 시내에서 물고기를 채취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울물이 이렇게 흐를 때 이 옆부분, 이 부분이 천변이 되겠습니다. 이 천변은 이 천변 뒤에 이렇게 둑이 있을 수 있고 둑을 이 냇가리 이쪽이라고 할 때 둑을 지나서 천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변이 꼭 둑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 천변은 둑보다는 냇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즉 냇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변이 있고 그 뒤에 둑이 있죠. 냇둑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통상적이다.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냇갈과 풀과 나무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라고 하는 것은 은어과의 한 물고기죠. 통상 송어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물고기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화천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산천어 축제를 열죠.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냇가에
지류가 되는 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대가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지천들이 여기에 물을 보태주죠. 여기 이제 지천들이 이쪽에 어떤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하면서 조그만 냇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큰 냇물을 이루고, 이 큰 냇물들이 또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이제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말라 있는 천을 얘기합니다.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물이 흐르지만, 시냇물이 흐르지만 평소에는 말라 있는 그런 천을 얘기한다.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이름이, 우리나라 지역 이름이 천과 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군 하는 것처럼 산자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인천광역시처럼 내천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통상 산과 시내, 큰 시내 또는 강을 경계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 지명에 산이나 천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천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고을 주자가 되는데, 이 주자도 역시 내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주자가 들어가는 데가 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통자가 되겠는데요. 다스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앞에 실이라는 의미의 사자하고 충분하다라는 의미의 충자가 합쳐져서 통솔하다 할 때의 통, 거느리다, 다스리다, 그런 의미의 통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인쇄로 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만, 실제 그 손으로 쓸 때는 이걸 한꺼번에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스리다, 거느리다 라는 의미의 통자가 되겠습니다. 다스리다, 거느리다 라는 의미의 통자가 되겠는데요. 통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통솔, 이거는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 다스리다. 이 통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얘기합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제어하다, 제한하다, 관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현대 국가는 대통령제와 내각수반, 이제 내각 책임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산국가 해서 이제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휘하고 이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섹션이 아니고 전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을 통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체계에 맞춰서 가지런히 정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뭐 행동을 통일하다, 또 복장을 통일하다, 이럴 때에 통일이라는 말이 쓰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지금 현재 이제 국토가 양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토를 하나의 정치 체계로 모으는 것, 또 통일,
통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수치, 집계된 수치 또는 그 수치에 대한 해석, 분석 이런 것을 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조직을 합해서 일종의 M&A처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관리 체계를 합치는 것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얘기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한 또는 권리의 습득 루트를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정통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 절차, 방법을 통해서 권리 또는 권한을 인수했을 경우 정통성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허자가 되겠는데요. 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자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글자인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급이라는 7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었다라는 의미의 허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비었다 라는 의미의 허자가 되겠습니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의 허자가 되겠습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중을 얘기합니다. 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허탕치다 무슨 일인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질 않은 거예요. 목표한 결과가 전혀 나지 않았다.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은 팽개쳐두고 거칠에만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크게 힘이 있게 보이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힘있게 보이는 그런 행태를 얘기합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기루처럼 실제로는 없는데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꼭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목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허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리적인 의미죠. 공간이 텅 비었다는 의미인데 이 허공은 공허한 거죠. 그런데 이 공허하다를 심리적인 용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둘 바를 모르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것을
공허하다, 마음이 공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는 기대했던 결과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일이 아무 쓸데없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또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구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소설은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 속한 부수 하나를 포함해서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재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원리하고 한국어의 용법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